김만수 박사님께서는 1963년 1월 19일 날 지품면 누실에서 태어나셨고요. 포항대학교 사회복지과,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님, 경상북도 인제 평생교육진흥원 경북학습본부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위기의 대한민국 다산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실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간만에 또 이렇게 고향에 와가지고 또 이래 지체 높으신 우리 지역 유지들 앞에서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분께서 저를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만은 저는 여기 안동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그 지품 면 소재지 밑에 누루실이라고 있습니다. 누루실이라고 있는데 그 눌곡이라고 하죠. 지명이 눌곡인데 원래는 눌곡이 그 표기가 잘못돼 가지고 원래 누루실 하기도 하고 황곡이라 하기도 하고 그 황토가 많아 가지고 이제 옛날에 지명을 그렇게 불렀는데 그 이제 우리 사람들이 말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누울실 하고 옛날에 그래 놓으니까 그 윗동네 보면 또 밤실이라고 있어요. 밤실은 제대로 한문을 표기할 때 일본 애들이 한문을 표기할 때 밤율자를 써가 율전이 됐는데 우리 동네는 뭐 항곡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누울실 하니까 눌자를 꼭편에 찾아보니까 딱 한 자밖에 없어요. 말 더듬을 눌자. 그놈의 말 더듬을 눌자를 써가지고 그게 누르실이 눌곡이 돼버렸습니다. 눌곡이 돼가. 그러고 모르는 사람들은 하문 아시는 분들은 그 동네는 버버리만 사는 줄 알아요. 그 동네에 그 말공장 사장도 태어났는데 거기에 이제 마고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고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마고산입니다. 이 마고산이 우리나라 명산마다 마고 할멈의 전설은 다 있습니다. 뭐 계룡산, 와룡산, 뭐 지리산, 뭐 설악산, 금강산 할 것 없이 이 마고 할멈이 누구냐 하면 삼신 할머니라 하기도 하고 그 기독교로 따진다 그러면 이 창조주택입니다. 그 조물주택이죠. 조물주택인데 근데 우리나라에는 마고 할멈이 상당히 많은 게 혼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려면 힘이 드니까 뭐 동네마다 이래 막 쫙 풀어놨는 모양이라 삼신 할매들을 그래가지고 우리 그 이 마고산 저 정상 쫙 꼭대기 맨 꼭대기 올라가면 마고 할머님이 이 영남 일대를 이렇게 산천 초목 뭐 이런 거 강, 바다, 산 이런 걸 만들고 난 뒤에 성천하신 그 마고 할매 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떡방티 뭐 정월 대보름 되면은 전동민이 막 이 과포 이렇게 막 한 짐씩 지고 올라가가 그 위에서 제도 올리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마고산이 정말 대단한데 여기 이게 제가 태어날 때 1963년 1월 19일 제가 계묘생인데 이때 우리 동네 이장이 찍었는 사진인데 참 귀한 사진입니다. 완전히 백설이 이게 다 이때는 경주인가 집성촌인데 100가구 정도 살았는데 지금은 다 나가보고 지금 한 10대 가구 정도 살아요. 10대 가구 정도 사는데 이때 이날 이제 제가 태어났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할매하고 우리 엄마하고 또 동박절에 지주성하고 셋이서 동시에 똑같은 꿈을 꿨는데 그 큰 인물이 날 거라 하면서 영덕서 꼭두 새벽에 걸어가지고 그때는 뭐 차도 없었으니까 쫓아오셔가지고 이상한 꿈을 꿨다면서 분명히 아들이 날 거라면서
어떤 스님이 큰 스님이 막 그 저기 애를 하나 얻고 가는데 수백만 인파가 막 따라오는 그런 꿈을 꿨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나도 꿨는데 할매도 나도 꿨는데 이러네. 이건 분명히 큰 스님이 날 거다. 원효대에서 버금가는 큰 스님이 날 거다. 이래가지고 놓자 말자 절에다 갖다 바치라 했대요. 그래가지고 까딱하면 제가 지금 마하바라바냐 하면서 지금 절에 있을 나이인데 우리 아버지가 대가 끊기 있을 때 양자를 들어갔어요. 양자를 들어가가지고 우리 할매가 아들에 대한 하이 맺혀가지고 죽였으면 죽였지 그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할매가 그 동박절에 신도 회장까지 했는데 스님 이건 딴 거는 다 들어도 이건 안 됩니다 걔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지준 게 저는 이제 우리 경주기가 항열에서 뭐로 돌림자에서 벗어나 있어요. 스님이 지줬는데 1만 만자 지킬 숫자 해가 만익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래가 아마 제가 이게 팔자가 이게 남아별서가 나발불고하는 그게 이제 직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릴 때는 이게 한번 울었다 하면은 어떤 날은 기분 좋으면 4박 5일까지도 운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외삼촌 아까 들어오시는 것 같던데 저기 계시구나. 어릴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기 3살 땐가 4살 땐가 하여튼 우리 외할배가 회감날 막 전 동민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막 회갑 잔치를 하는데 막 문어도 삶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다란 대왕 문어 그거 안 준다고 땡깡을 부려가지고 한번 전날 가가지고 울기 시작하기가 막 잔치날까지 울어대니까 저놈아 때문에 잔치 분위기 망친다 이래가 당장 얻고 가라 해가 엄마는 아버지 회갑 잔치 그것도 옳게 못 보고 얻고 집으로 쫓겨온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정도로 바질코 불땡 삐고 뭐 어릴 때 그랬어요. 한번 울었다 가면 안 거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외가 가면 지금도 그럽니다. 그때 하도 울어제 걔가 목초이 그래 터졌는 모양이다 그거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좀 어릴 때는 좀 별났습니다. 별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게 밑바탕이 됐는지 이 웅변으로 해가지고 이 영남 지역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팔자가 좀 셉니다. 센데 여기 있을 때는 영덕에서 제가 대학 졸업하고 방위받으러 내려와가지고 이제 50천 웅변 학원 차려가 그때는 참 아들도 많았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기라. 하여튼 영덕 군내에 손자 손녀 태어났다 하면 50천 웅변 학원 안 보내면 안 된다 할 정도로 이 차가 영덕 군내 엔간한 데는 꼴짝이 우리 차가 다 댕겼어요. 많을 때는 350명 가까이 되고 이랬는데 가들이 벌써 그가 나이가 막 40 넘었고 뭐 그렇더라고요. 참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별난 짓도 많이 했습니다. 88년도인가 뭐 7년도인가 이때 핵폐기장 89년도구나 핵폐기장 이거 한다고 7번 국도도 점거하고 그래가 저 암동 울진 경주까지 차 막히고 뭐 이런 별난 짓도 좀 해보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9년도에 대한민국 최초로 영덕신문가는 이걸 이제 창간해가지고 이 신문이 아직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영덕신문이 창간일이 대한민국 지역신문의 날로 이제 왜냐하면 처음으로 지방에서 신문이 생긴 거니까. 그리고 또 백지도 다 해봤습니다. 43살 때 앞뒷집에 김병목이하고 저하고 앞뒷집에 담 하나 사이에 놓고 컸는데 띠동갑이라요.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잘한다. 앞 뒷집에서 나이 적은 놈이 양보해라. 그래가 참 눈물을 머금고 홍보물까지 만들었다가 접었습니다. 그러고 마음을 비우고 나니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그러가 학생들하고 지내는데 제가 오늘 다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이 한 1년 동안 이렇게 예비 후보 등록회가 허대고 댕기다가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내 꿈을 접어야 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막 우울증 걸릴 것 같고 그러다가 제가 방황을 하면서 전국 순회를 하다가 강진에 가가지고 다산 초당을 우연히 들렸는데 이야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위대한 어른이 있나. 그래서 제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다산에 이제 미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박사까지 받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27살 때 우리나라 직선제 처음에 했을 때 김행삼이인데 붙잡혀 가가지고 처음에 나왔을 때 이때는 떨어졌고 87년도 92년도에 는 당선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산 수영만 지금 사직운동장 만들려고 막 정지 작업해놨는 거기에 그때는 강제동원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200만 여의도서 할 때는 400만 명이 모였어요. 거기서 이제 연설하고 할 텐데 어쨌든 그래가 92년도에 YS가 당선이 되면서 서울로 올라가면서 제가 그리고 아끼고 사랑하던 학원, 신문사 이거 뭐 다 이제 접어버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리고 2회차에 2번 또 했는데 그거는 또 떨어져가 사진에 안 넣었는데 이건 또 이명박이 하고 또 이래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95년도에 6.27 선거할 때 이의견 지사가 청와대 행정수석으로 계실 때 좀 드라바락해가 들어갔더만은 보게 그 내 선거 좀 지라주기 걔가 그래가지고 유세단장으로 내려오면서 포항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 그 포항에서 이제 생활해가 벌써 아마 세월이 흘러가 그건 한 27년 됐는데 그리고 이제 지난 5년 전에는 그 이철우 도지사 유세단장으로 또 끌려가가 그래가지고 또 23개 시군을 이렇게 누비면서 그것도 고생했다고 또 가로늦게 또 공직 한 자리 주길래 요새 이제 3년 임기 만료돼 가지고 원래 4월 30일 날 이제 옷 벗고 나와야 되는데 보따리 사고 촌에 와가지고 땅이나 파고 이래 마음 내려놓고 지내려고 했더만은 이 사람아 한 번만 더 해도 해가지고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이 마고산이 이렇습니다. 이 마고산 우리 그 눌곡 종택에서 본 마고산이고 근데 이 마고산을 정말 이 신령한 산을 제가 7년 전에 그 뭣도 모르고 이제 손을 댔어요. 손을 댔는데 처음에 이제 골짜기가 우리 이평조 할아버지가 경주서 임진왜란 피해 가지고 요 내 앞에 여기다 이제 털을 잡아놓고 6개월 동안 영덕군을 이잡듯이 뒤졌답니다. 그러다가 마고산 저 골짜기 저 들어가면은 임진왜란이 아니라 세계 전쟁이 터져도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그 골짜기에다 털을 잡았어요. 들은 바깥에 34번 국도 거기 있는데 그놈을 지게를 지고 그 골짜기까지 저다 날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잔등에다가 나락 2가마이 사람 1가마이 그리고 그 산 능선을 따라가 마고산 자락을 따라가지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 골짜기 제가 그 농장 간다 하는 그 골짜기가 환장골입니다. 환장골. 소도 환장하고 사람도 환장한다고. 그런데 그 한 400년 이상을 이 동네에서 살다가 6.25 전쟁 끝나고
그 워낙 힘이 드니까 이제 바깥 동네로 이렇게 이사를 나왔는데 맨 마지막까지 거기서 산 게 이제 우리 집이었대요. 그래가 제 본적지가 아직 그 꼴짝이 입향조 사시던 그 꼴짝이가 그래서 그 운마 위에 마을이 있다 해가 운마골이라 하기도 하고 또 운막을 치고 살았다 해가 운막골이 지도에는 보니까 영덕 구운지에는 보니까 운막골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잘못 건드렸으니까 고하지도 않고 마고산을 건드렸으니까 처음에 나무배다가 나무에 깔려가 아까 사진처럼 석 달을 기부수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공사했는 그거 이제 콩레이 태풍이 와가 싹 쓸어가 버렸어요. 싹 쓸어가 버려가 그래가지고 이 에쿠스 신차 배가 한 2년 됐는 차인데 그거 어째가지고 군에서 뭐 피해 복구해 준다고 포크레인 3일 공짜로 대준다 하길래 고맙다고 그거 확인하러 가다가 요 돌이 요 차 밑에 기름통에 끼 있는데 그거 빼려고 악셀레터를 확 밟았는데 이게 충격에 의해 가지고 기름통이 찢어졌는가 봐요. 뭐 백밀러로 보니까 뭐 쭈르르 흘러내리길래 확인한다고 탁 내렸는데 그 스파크 얘가 펑 하면서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늦게 알고 보니까 조금만 늦었으면 이게 시스템이 쫙 멈춰가지고 탈출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통구이 돼가 죽어버렸나. 그래가 어떻게 살았습니다. 그 차가 이렇게 되었어요. 나도 이 안에서 새까맣게 타고 빼만 있었겠죠. 그러고 저 차 보상 받아가지고 이 차로 바꿨습니다. 이 차로 바꿨는데 이 차를 강구서 이제 달산 넘어오는 그 꼬부랑길 넘어오다 깜빡 졸아가지고 이쪽으로 이 차가 넘어가 버렸으면 천길 낭떨어짐.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안 되고 다행히 일로 굴러 떨어져가지고 레카차 한 대가 안 돼가 두 대가 앞뒤 걸어가지고 땡겨 올려가 그래가 3번 죽을 뻔했는데 그 제가 지금 사는 거는 덤으로 삽니다. 덤으로 사는데 정말 참 주변에 도움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좀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걸 물어보니까 미신을 저는 안 믿습니다. 안 믿는데 이 신령한 산을 함부로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손이야 발이야 빌어라 해가 이래가지고 저 무릎 꿇고 뭐 그 3,000번을 하면 되겠다 싶어 3,000배를 했는데 그 느껴보니까 3,000배락 하는 게 3,000번을 하라 하는 게 아니고 불가에서 3,000이라 하는 거는 많다 하는 뜻이래요. 그냥 내 마음에 많이 했다 싶으면 고마우면 되는데 3,000번을 해가지고 무릎이 닦아지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뒤로는 그런 일도 없고 마음이 편안한 게 그거만 가면 글도 잘 쓰고 뭐 잘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덤으로 살기 때문에 저는 벌써 그 꼴짜기에 묘비명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잘 놀다 간다고. 그리고 그 정자 이름은 하심정이라고 해가지고 마음을 의의 틈동 욕심 안 내고 내려놓고 살자. 그러면서 그냥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국장님이 출타 중이신데 오늘 새벽에 전화 오셔가지고 오늘 강의 들으시는 아카데미 회원님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너무 딱딱하게 하면 안 듣고 다 나가본다 하고 그래가 지금 간을 보는 중입니다. 보니까 제가 적당하게 간을 쳐가면서 하겠습니다만은 뭐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하겠습니다. 제가 왜 다산에 심취했는지 그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본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노랑물의 풀잎처럼 인생 행로 홀로 떠나간다. 졸린 눈을 부벼뜨고 지친 걸음 재촉하니 도솔터는 그 어디 매냐. 귀찮아 탈거나 그러나 갈까나 누가든 떠미는 언덕 넘어 소매 끄는 비탈 아래 시름지마 한보따리 간다 간다 나는 간다 폭풍처럼 등에 지고 산천대로 서로 저자길로 만난 사람은 헤어지고 헤어진 사람은 또 만나고 되고 오십천하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노랑물의 풀잎처럼 인생 행로 홀로 떠나간다. 졸린 눈을 부벼뜨고 지친 걸음 재촉하니 도솔터는 그 어디 매냐. 귀찮아 탈거나 그러나 갈까나 누가든 떠미는 언덕 넘어 소매 끄는 비탈 아래 시름지만 한보따리 간다 간다 나는 간다 폭풍서름 등에 지고 산천대로 서로 저자길로 만난 사람은 헤어지고 헤어진 사람은 또 만나고 되고 오십천하
네, 축하드립니다. 지사님 참 바쁜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운명 제일 잘하는 분 모시고 제가 선거를 해서 떨어질 때 당선되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하여튼 올라서면은 청주도 확 기회를 잡아서 정말로 제가 든든하게 선거를 치러도 오래 기회를 있고 정말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책을 제가 오늘 어제 제주도 비행기 타고 가고 아래 서울 가면서 책을 낱낱이 읽어보니까 그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덕담들 또 생활 철학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보기에는 책의 페이지가 그림이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김만수 박사의 생활 그동안 느꼈던 것들이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한번 못 가봤습니다. 또 순서를 좀 거절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출판을 기념해 축하드리고 우리 장경식 의장님과 시의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던데 책 가서 홍보 좀 잘 해주시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태 의원님 오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김정재 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토끼 동생입니다. 말띠 김정재입니다. 네, 우리 김만수 교수님, 저희 그 일가십니다. 일가십 오래건인데 그 몸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선거할 때는 한 번도 못 불렀습니다.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저보고 더 유명해지면 해주게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열심히 저도 지금 유명해지려고 열심히 발표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베트남 한국하고 한 베트남 박사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대학 교수들이 얼마나 폐쇄적이냐 하면 여러분들 보면 박사과정 수료 이런 거 많이 봤죠. 그게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오만 갑질을 하면서 안 줘요. 줄듯 하면서 학위를 안 줘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 한 1000명 정도 시작하면 1명 정도 학위를 받습니다. 제가 이걸 학위 받으려고 존심이 상해가지고 필리핀 섬 하나 통째로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다산책 관련되는 거 컨테이너로 하나를 싣고 가가지고 거기가 7년 만에 저걸 받았는데 참이 그 받고 보니까 뭐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스마트 디지털 시대라고 합니다. 스마트 디지털하고 반대되는 게 뭐죠? 예,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 예, 역시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들은 수준이 높으시네. 이게 아날로그 시대는 십진법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이제 그걸 이제 십진법이라고 하잖아요. 1, 2, 3, 4, 5, 6, 7, 8, 9, 10.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는 열심히 노력하면 1등도 될 수 있고 또 빈들빈들 놀아도 꼴찌해도 먹고 사는 데는 막 지장이 없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 디지털 스마트 시대는 이진법의 시대라고 합니다. 0하고 1밖에 없습니다. 0하고 1밖에. 다시 말하면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를 다투어서 막 변합니다. 그 우리 옛날에는 국민학교를 나오든 중학교를 나오든 그 배운 거 잠깐 배운 거 가지고 평생을 우려먹고 살았잖아요. 평생을 우려먹고 살았는데 요사이는 어제 새 거라고 배웠는데 하루 지나면 헝거대고 또 새로 바뀌어요. 그런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뒤처지는 것. 그래서 요사이는 이제 평생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연마하고 갈고 닦지 아니하면 도태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아카데미 문화원 이 좋은 마당을 펼쳐놓은 여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죽고 싶어도 내 뜻대로 못 죽습니다. 저 아파트 옥상에 안 뛰내리나 하는, 그러려면 이 100세 시대를 기왕 사는 거, 자식들인데 민폐 안 끼치고 내 삶을 좀 행복을 찾아가면서 살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노력해. 다산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죽을 때까지 공부하라. 죽을 때까지 배워서 남주나, 옛날에는 배워서 남주나 했습니다. 이 배워가 지 좋으라고 배우는데 요새는 배워서, 다산 선생은 배워서 남주자 했습니다. 열심히 배워가 내도 좋고 남도 많이 주자. 이제 그랬는데, 이 스마트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일십백천만을 잘해야 됩니다. 자, 일은 뭐겠습니까? 일. 조금 높여야 됩니다. 일은, 제 목소리가 화통이 커가지고, 일은 뭐냐 하면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의 착하고 선한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라. 눈 딱 뜨면은 오늘은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뭔 좋은 일을 할까?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선을 베풀 것인가? 이거를 계획만 하지 말고 실천까지 하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아침에 벌떡 일어나가, 맨 먼저 일어나가 별로 할 일 없으니까, 별로 할 일 없으면 부인 보고 아이고 참 왜 이래 이쁘노? 그것도 한 가지 선입니다. 착한 일인데 일찍 일어나라 했단 말이에요. 말은 하긴 해야 되고 마누라 버쩍 안 일어나, 시간이 몇 시인데 이거까지 뒤집어져 놓고 그러면 안 된다. 기왕이면 좋은 말로 상대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착한 일을 한 가지씩 계획하고 실천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0은 뭐겠습니까? 10. 너무 띠뿔나. 10은 하루에 10사람 이상을 관리하라. 전화로 하든 만나면 더 좋고, 도저히 오늘은 스케줄이 바빠가 3사람 이상 못 만난다 싶으면 전화라도 하라. 그거를 하루에 10명이면 한 달이면 30명, 석 달 하면 100명, 300명, 한 달 하면 300명이고 석 달 하면 한 900명, 1000명 가까이 돼. 그러면 또 로테이션 다시 빼해가지고 또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살아요. 예, 우리 주변에 보면은 평생 연락 안 하다가 저거 딸 치운다고 이렇게 전화하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이 인간이 대무관낙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뭐 우리 기룡사인데 한번 와볼래 하는 거 하고 생전 연락 안 하다가 그래서 하루에 10사람 이상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100은 하루에 이 100자 이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 100자 이상. 자꾸 나이 들수록 까먹습니다. 까먹기 때문에 금방 방에 차키 찾으러 갔다가 들으러 갔다가 나오면서 들어가면서 뭐 가지러 왔지 하면서 생각 안 나게 딴 거 주워서 가져. 그렇기 때문에 메모하는 습관 대단히 중요합니다. 메모하고. 그 다음에 천은 뭐겠어요? 천은 하루에 1000자 이상 이 수고 보고하라.
보란. 책을 보든 요새는 스마트폰 이 스마트 시대가 뭐고 싶어 탁 누르면 스마트 시대는 이런 것이다고 쫙 나와. 이게 책을 보든 아니면 이 뭐 인터넷을 보든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자기 수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만은 뭐겠습니까? 예? 만. 예. 원장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박수 한번. 예, 만이라는 거는 일시백천 암만 잘해도 건강을 잃어보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걸어라. 그러면서 이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저 꼴짝이에 마고산 자락에 이 운동도 할 겸 땅 파다가 땅을 너무 많이 파뿌려가지고 원래 이게 96kg인데 체중이 25kg가 빠져가 70kg. 허리가 없어져 뭐 턱살이 하도 빠져버려 쪼글쪼글합니다. 탱글탱글 할 때는 그래도 좀 여학생들이 쓸만하다 했는데 요새는 보고 어르신 갑니다. 내보다 한 10살 더 먹으신 분들. 이게 살 너무 빼는 것도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일시백천 중에 만이 최고 중요합니다. 스마트 시대는 다시 말해서 이 일시백천만을 잘해야 백세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산 선생님, 이 다산 선생님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1976년도, 1762년도 영조대왕 때 태어나셔가지고 이 고려시대 때 우리 한국의 평균 수명이 36살입니다.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이 46인가 7인가 그랬는데 이분은 무려 75세를 살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요새 같으면 100살을 사신 분이에요. 백수를 누리신 분인데 이분은 왕을 무려 5번을 거쳤어요. 거쳤는데 대단한 분인데 출생지는 경기도 남양주, 옛날 지명으로는 경기도 광주군 마현리라고 해서 마현리하는 동네가 이 양반이 천유배지인 포항 장기현 거기도 동네 이름이 마현리라요. 희한하죠, 그죠? 그리로 유배를 맨 처음에 당했는데 집안도 대단합니다. 5대에 걸쳐서 옥당을 배출한 옥당이라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임금님의 스승입니다. 임금님을 지도한 왕자를 지도한 스승을 5대에 걸쳐 배출한 요새로 따지면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고 호도 많습니다. 10몇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요 산미작하는 게 뭐냐면 다산은 여기 보면은 요 천년두를 알아가지고 홍역을 워낙 심하게 알아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여기 이제 천년두가 눈썹이 요 구멍이 빵 나가지고 눈썹이 3개다 해가지고 이제 산미자라는 호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열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10살 때 여기도 있습니다만 4살 때 천자문을 뗐어요. 10살 때 사서상경하고 그 역사책을 동양 역사책을 다 뗄 정도로 그래서 10살 때 학문을 독파한 사람이다. 그래서 열수라 하기도 하고 사암이라 하기도 하고 또 최후에는 다산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다산 강진에서 17년 살면서 자기가 차밭을 가꾸어 가지고 거기서 차를 마시면서 학문을 연구했다. 그래서 이제 다산이라 하고 연구실을 다산초당이다 이렇게 붙였는데 이 당호는 또 여유당이라고 이 여유당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유 부린다 뭐 그런 여유가 아니고 노자에 보면은 여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에는 주변에
나를 시기하고 중상모략하는 적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으니까 마치 사르는 판에 코끼리가 사르는 판을 건너가지고 강을 건너듯이 매사에 조심하면서 살아라. 이게 여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당 한자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546권의 책을 써낸 이 속에는 바로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학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살 때 아마 엔간한 책은 다 봤습니다. 20살 때 동양 서적도 부족해가지고 그 서양 서적은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역사는 성리학의 역사고 주자학의 역사입니다. 거기에다가 서양 학문을 들다 본다 하는 그거는 반역행위입니다. 특히 천주교 이런 거는 바로 사형이라. 그런 시절에 숨어가지고 서양 서적을 읽었으니까. 그리고 22살에 수석으로 과거에 합격을 해가지고 성균관에 입성을 하는데 이 워낙 똑똑하니까 정조대왕이 정조대왕도 그래서 정조를 보고 대왕이라 하잖아요. 세종대왕의 버금가는 이 상당히 해안이 깊습니다. 깊고 학문에 대한 열정이 남다릅니다. 그리고 상당히 깨어있는 인물이라. 그래서 정조 시대 때는 잠깐 동안 서양 학문을 이렇게 오픈을 한 적도 있어요. 오픈을 한 적도 있는데 워낙 이게 이 다산이 똑똑하면서 대화가 되거든. 그래서 이 정조가 성균관 유생들하고 관료들을 성균관에 모아놓고 이제 심심하면은 이제 그걸 하는 겁니다. 이 책문을 하는 거예요. 책문을 하는데 임금 앞에서 신하들이 감히 뭐 한마디를 잘 못하는 거라. 그런데 정조는 20대 다산은 20대 젊은 혈기로 거침없이 막 내뱉거든. 그리고 정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인사 같은 거 특히 인사 잘못하면 나라 망칩니다. 당평책을 써야 됩니다. 이런 거 할 때는 막 과감하게 막 덤비는 거라. 그게 또 정조는 마음에 드는 거라. 좀 속 좁은 왕 같으면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그거 바로 잘라버리긴데. 그러면서 끝장 토론, 밤샘 토론을 막 밤낮 없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총애를 받다 보니까 시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 정조의 사람을 혼자서 독차지하니까 좀 농갈로 좀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건문세작들이 누구냐 하면 안동김씨, 풍양조씨, 청송심씨들 뭐 이런 분들이 그때 관직을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노론 벽파라까죠. 노론 벽파들이 그 정권 실세였는데 저걸 눈에 가시 같은 걸 죽이버려야 되는데 저 정조가 감사하고 있으니까 이게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쁜 짓만 골라 하는 거라. 31살 때 이 유네스코에 이게 등재되어 있죠. 이 수원산성을 축조할 때 설계부터 시작해가 거중기를 개발합니다. 거중기를 개발하는데 이 거중기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냐면 집채만한 바위를 쫙 도로다라가 막 올라가 탁탁 그 성벽을 차니까 예산을 막 한 3분의 2 이상을 막 절감을 내. 그리고 공기도 빨라지고. 그러다가 또 이 한강을 정조가 이게 수원 이 화성을 가보려고 하니까 한강을 건너는 다리가 없잖아요. 그거를 머리가 그렇게 비상했는가 봐. 나룻배를 쫙 동원해가 그 위에다가 이제 얽히설키 해가지고
정조가 그 말을 타고 그리 건너가도록 막 그런 것부터 막 이래 하니까 더 눈에 가시 같은 거라. 그런데 이 39살 되는 해에 정조가 갑자기 붕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총애해주던 자기가 섬기던 정조가 죽음으로 해서 정치적 동지이자 학문적 동지인 정조가 세상을 뜨니까 자기는 이제 기댈 언덕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보따리 관직 다 내려놔보고 보따리 사들고 한강변에 있는 그 마연리에다가 여유당이란 당호를 짓고 거기서 아이고 내가 학문이나 하면서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노론벽파들이 보니까 이거 저놈은 목숨 살려놓으면 언제 또 기사회생할지 모르니까 실을 잘라버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저거를 제목을 덮어씌워야 되겠는데 뭘로 덮어씌울까 하다가 천주교 이게 신자들을 쳐 죽이면 되겠다. 그게 뭐냐 하면 신유교옥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 정약용의 형제들은 대단합니다. 삼형제가 일찍이 서양 학문을 접하면서 가톨릭을 눈을 뜬 거라. 그래서 큰형은 그 영문으로 된 성경책을 한문으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성경책을 도입하자. 둘째 또 심취해 있고 다산도 가톨릭에 심취해 있었는데 3명이 신유교옥대 붙잡혀 들어간 거예요. 옥살이를 하면서 큰형은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가톨릭을 버릴 수 없다. 이래서 순교를 합니다. 능지처참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이의 형하고 다사는 정말 내가 철 모르는 시절에 내가 그게 학문인 줄 알고 심취를 했던 건 분명하다. 그러나 나라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심취하지 않고 손을 뗐다. 그 다산 자기 자찬미 호병에도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대신에 유배길을 떠나. 유배길 떠났는데 어디로 갔느냐? 우리가 강진에서 18년 유배 생활한 줄 알았는데 맨 먼저 온 데가 화항장기입니다. 화항장기고 장기에서 한 1년쯤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장기라는 동네가 인물이 많아요. 이강덕 시장, 박명재 뭐 이형부터 시작해가 그 동네가 인물이 많은 게 아마 그 장기에 조선 500년 역사에 유배당한 사람이 200몇 명쯤 되는데 150명이 그 장기에 왔다 갔어요. 그냥 왔다 갔겠어요. 시도 좀 뿌려놨겠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게 아마 장기에 인물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1년을 지내고 있는데 노론벽파들이 정권 실세들이 딱 보니까 정약용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장기현에 가가 유배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접하고는 다시 끄잡아 올립니다. 그래가 항사형 그 백서 사건에 거기다 또 연루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끝없는 요새로 말하면 무기징역형의 형을 받아가지고 장기로 유배를 당하고 바로 위에 형님은 흑삼도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 흑삼도에 유배를 당해가지고 위에 형이 쓴 게 자산어보라고 그 물고기에 대해 가지고 그 영화에도 얼마 전에 나왔죠. 그래가지고 저기 밥 해주는 아줌매하고
저기 얘가 눈이 맞아가지고 아도 몇 명 놓고 그 다산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어쨌든 강진으로 들어갑니다. 강진으로 들어가는데 잠시 후에 이제 이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왜 이 사람이 대단한가? 이건 정말 캐면 캘수록 더 존경스럽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얼마나 넓은지를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 근데 이분이 사서 육경, 원래는 사서 상경이라 이러는데 육경이라 하는 게 없는 경서까지도 찾아내 가지고 그걸 독파한 분. 그리고 이 경전 이거를 해가지고 무려 총 546권의 책을 씁니다. 쓰는데 한문이 생기니 가장 많은 책을 펴냈다. 공자님은 한 권도 못 펴냈어요. 그냥 공자가 헌진만지 제자들하고 죽겠는 거 이거를 제자들이 옮겨 적은 책이 논어 아닙니까, 그죠? 그 논어의 그라는 거는 공자님의 대화집입니다. 한 권도 못 썼는데 무려 500권이 넘는 책을 써냈어요. 근데 이분을 실학의 집대성자라 그러죠. 실학의 집대성자. 이게 실학이 뭐냐면 실사구시지학이라 그래가지고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없는 학문은 학문이 아니다 이겁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학문이 무슨 학문이냐 이거지. 그래서 이 조선의 성리학자 유림들을 정약용은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공자왈 맹자왈 해가지고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느냐 이거야. 그래서 사서상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양서적들을 실학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다시 합니다. 경전을. 그게 이제 실학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마인드가 대단해요. 다산의 첫 번째, 대다수 사람들이 무기징역형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합니다. 아이고 내 인생은 종쳤다. 우리 형님 동생 이름이 종철인데 그래가 맨날 학교 다닐 때 우리 단짝이랬어요. 저는 반장하고 그 친구는 어린이 회장하고 했는데 저 형님이 서울서 내려오셔가 우리 동생 선거운동 좀 해라 해가 동네마다 다니면서 인사하러 다니고 이런 적이 가 이름이 종철이라. 근데 다 인생 종친다 생각하는데 다산은 이걸 기회로 생각하. 응? 내가 지금까지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는 하늘이 나에게 준 열심히 공부하라 하는, 그리고 많은 책을 저술해서 후손들에게 길을 열어주라는, 세상을 밝히라는 하늘이 준 계시다.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양의 경전들을 다 1000권이 넘는 책을 다 수집해가지고 다산초당에 가지고 들어가요. 밤낮 없이 읽습니다. 근데 다산이 공부하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대충 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독입니다. 다독. 이해될 때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한 번 읽어가 안 되면 두 번 읽어가 안 되면 10번 이해된다. 그리고 뭔가 의심쩍으면 소학부터 다시 거꾸로 가는 겁니다. 소학부터 우리 따지면은 초등학교 교과서 다시 뒤져보고 기초부터 다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 하잖아요. 이게 면장이라 하는 게
동네 면장이라는 그 뜻이 아니고 논어에 보면 면장이라는 거는 알아야 면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면 꽉 막혀가지고 벽치기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 때까지 뭔가 트일 때까지 하라. 그래야 남을 비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주자학은 잘못됐다 하는 거 아닙니까? 주자는 수신만 하면 된다. 그것도 수신 중에도 자기 마음만 깨끗하게 하면 된다 하는 게 주자의 논리거든. 어떻게 마음만 수신해가 되냐? 행동을 바로 모하면 안 되지. 생각은 똑바로 살아야지. 요래놓고 행동은 개참하더라 하면 그건 안 된다. 생각도 바로 하고 행동도 생각에 맞게 해줘야 그게 올바른 학문이라 이거예요. 그게 실학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인드를 다산은 가지고. 그래서 이 다산이 위기를 기회로 삼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 후학들인데는 정말 다산인데는 좀 미안하지만 그 유배 생활 참 잘했어요. 그래서 또 그 덕에 저도 박사도 받았고 어쨌든 간에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 그래서 자식들인데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 니네들은 패족이다. 이제 가문도 망하고 우리 집도 망하고 집안도 쫄딱 망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라. 아버지가 목숨이 붙어있지 않느냐. 너가 못 가르치는 것을 내가 편지로 실어서 매일 한두루 마리씩 써가지고 인편으로 보낼 테니까 그래가지고 편지로 자식들한테 교육을 시켜. 그 첫머리 말미에는 항상 뭐라고 강조를 하느냐 하면 희망을 가져라. 언젠가는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그래서 다산이 심취한 게 바로 주역입니다. 주역. 음양 원리를. 그래서 오늘 이 변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원리가 그겁니다. 우리가 임시변통 하는 말 들어봤죠. 임시변통. 임시변통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다산이 말하는 오리지널 변통을 이야기해요. 세상을 확 뒤집어 버려요. 그 변통을 하기 위해서는 음양의 조화를 잘 맞춰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긍정적인 사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공부하게끔 하고 하는데 이 다산이 즐겨 쓰는 말이 말이시 된다. 말이시 된다.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 말시 된대. 말 조심해래. 우리 주변에 그런 거 많이 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안 될 일도 잘 돼요. 아 된다 이런 사람 안 될 일도 착착 잘 풀립니다. 그런데 또 뭐 말만 뱉었다 하면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될 일도 안 돼요. 될 일도. 그 남 비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처음에는 똑똑해 보여요. 냉철해 보이고. 그런데 두세 번 들어보면 그만 그 사람 만나기 싫어요.